반갑습니다. 저는 순천 다음으로 살기 좋은 충북 제천에서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간대학교를 좀 운영을 하다가 현재로는 그 졸업생들이 그 학교에서 가르친 거하고 사회 사는 거하고 별로 안 맞다. AS 해달라 그래가지고 청년 학습 공동체를 이제 뭐 중국하고 제주도하고 이런 데서 좀 하면서 청년들과 일종의 대한대학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 촛불 집회에 그 강남 아줌마들이 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나왔나 보니까 상위 1%의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자기들도 말 살 돈 있는데 대신에 그 입시 제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은 밤마다 저 대치동 가서 주차 전쟁하면서 애들 실어 나른다 고생 엄청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나왔다 그럽니다. 한 학생이 그 청소년 시국선언 할 때 그러더라고요. 나도 배우 세력이 있다. 나도 배우 세력이 있다. 누구냐? 우리 엄마다.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뼈 빠지게 일해봐야 내 학원 하나도 못 보내줘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우리 엄마가 나의 배우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국선언 하는 걸 봤습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속에서 그 교육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 시국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경쟁과 효율의 체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달려온 교육이 실은 그 돈으로 교육하는 시스템 내지는 어떤 성자 독식의 사회를 공고히 하는 어떤 역할도 했구나. 아주 순기능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정말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고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어떤 새로운 어떤 신분 사회에 대한 어떤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죠. 순천에서는 지금 1년에 서울대를 몇 명 보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제천에서는 한 2명 보냅니다. 2명 보내면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가요. 하는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홍보하는 것 자체가 이 청소년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라는 것이 대학을 보내는 학업 기관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사실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나중에 한 50년 지나고 나면 아마 저는 기네스북에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특이한 현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이제 졸업식이 있겠지만 무슨 대학 입학 이런 것을 교문에 붙이는 이런 형태 자체가 교육의 본질을 잊고 있는 거 아니냐. 청소년을 공부하는 기계로 생각하는 어떤 자체가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 대다수를 패배자로 만드는 애들이 지난번에도 그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해요. 공부하는 목적이 돈이라면 우리는 이미 패배자다. 공부를 해서 좋은 데 취직을 하고 돈을 벌겠다고 하면 이미 패배자다. 왜? 2%나 3%밖에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중고등학교까지 12년 뭐 이렇게 대학까지 간다 할지라도 이게 패배자가 되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3가지를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그 자유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자유라는 것은 무한정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런 학교를 만들자는 뜻은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유교육이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 교육이 다시 아동 중심의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교육은 그렇지 않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도 중심의 교육이고 교사 중심의 교육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핀란드 같은 데서는 2020년까지 모든 교과목을 없앱니다. 교과목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세월호 공부를 한다. 아이들이 세월호 공부를 하고 싶다. 세월호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있겠죠. 예.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교과목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프로젝트 수업 정식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의 아이들은 굉장히 유목형 배움을 중시한다. 정주형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 교육 자체에 대해서 이게 별로 쓸모없다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 수능도 끝났지만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수능에서 80% 정도의 문제는 이걸 꼭 외워야 되냐? 이거 다 스마트폰에 있어. 저게 다 이걸 꼭 외워야 돼? 라고 반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내가 나중에 사회에 갔을 때 쓸모가 있냐? 라고 다시 반문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기술 빅뱅의 시대에서 기계가 인간을 사실 압도하는 사회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 자체의 어떤 지식에 대한 한계를 우리가 사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은 지금 가장 세계에서 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홈스쿨 네트워크입니다. 200에서 250만 명이 홈스쿨 교육을 통해서 홈스쿨 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바우처 시스템에서 이제 교육비를 지원을 하죠. 그러면 각 지역에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뭔가를 선택하죠. 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물관에서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몇 가지 정도는 지식 교과를 여기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졸업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오히려 지금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예요. 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지역 사회가 담당해주는. 그러니까 어디서든 배움이 가능한 곳은 학교라는 어떤 테마로 학교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교과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식을 그 안에서 테두리 짓는 그런 방식은 이제는 조금 더 변화해야 된다. 예를 들면 순천에 사는 학생들이라면 저는 순천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이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학 입시에 안 나오니까 공부를 안 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순천에 사는데 순천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학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되는 그래야만 아동 중심의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공동체 교육입니다. 공동체 교육이라는 것은 극소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얘기합니다. 학교에는 공부가 없어요. 진도가 있어요. 교사들은 그 얘기합니다. 학교에는 학생이 없다. 좀비들이 있다고. 멍하니 꺼내면 자고 있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미 다 해왔기 때문에 흥미를 잃어서 그러고 있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말귀를 못 알아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도 초점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 피라미드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2, 3%의 아이들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라면 이거는 공동체 교육은 아니지 않냐는 거죠. 인류대, 인류대 얘기 많이 하지만 인류대가 왜 인류대입니까? 사실은. 인류대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학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잘 밀어주니까 그 인류대가 된 겁니다. 그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연대를 나왔는데 연대에서 연대 활동만 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학문적으로 순천대학이나 지방대학보다 뛰어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아이들 뽑은 거예요. 그 학교가 어떤 인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전에 저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그쪽 사람들이 좀 있어서 교육 정책을 좀 얘기하라 그래서 지금 수능 같은 걸 치잖아요. 수능을 치면 어느 정도까지 카트라인 해가지고 그거 그 다음에 대학을 갈 때 추첨으로 뽑자. 추첨으로 뽑자. 추첨으로 뽑고 덴마크나 핀란드나 이런 데처럼 한 20, 30%만 대학을 가도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마을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순천에 남아야 하고 순천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그렇게 어떤 지역 속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그럼 그 중심에 학교가 있어야 되지. 이거는 서울로 끊임없이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는.
만약에 서울대를 추첨으로 뽑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추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끌어줍니다. 후배라고 안 끌어줍니다. 예. 처음에 굉장히 혼란이 있겠죠. 저는 그냥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 것이 이 학력 사회를 파괴하는, 오히려 그래서 대다수의 아이들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닌 어떤 그런 교육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못 살지만 행복 지수가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왜 행복하니? 그러면 우리 엄마가 웃고 있어서요. 내 친구가 행복해서요라고 얘기한답니다. 철저히 그러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관계 중심에, 물질 중심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교육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 저 서울 경기도 쪽에서 그 교사 연수를 할 때 제가 한 교사가 양심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3 단위로 한 10년을 맡았는데 제일 많이 한 말이 꿈 깨라, 그 말을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선생님, 나도 선생님 하려고. 니 몇 등인데 꿈 깨라. 나 병든 사람 고쳐줄래? 의사 하려고. 꿈 깨라, 꿈 깨라. 계속 꿈 깨라는 얘기하고. 지금의 방식으로서는 진로 교육도 그렇고 어떤 것도 골고루 가난하지만 아니면은 평등하지만 마음이 행복한, 문화적으로 풍부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 자기가 각자 도생의 길로 공부를 통해서 출세하고 결국은 큰 일꾼 큰 사발, 돈 많이 벌어서 차도 큰 거, 집도 큰 거 많이 소비하게 하는 그런 인간을 기르게 한다면은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교육을 참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성장이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저성장보다는 저성장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 때문에 더 저는 겁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 세계에서는 걸러 먹었다 그러고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고 그런 양극화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양극화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이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항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기를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방의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수능날 설사를 했대요. 설사를 해가지고 지금 지하철 2호선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 자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곳, 바로 여기서 공부하는 곳, 여기서 내가 평생 살고 싶어. 여기서 다른 청년들과 그런 발상을 가질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생태교육입니다. 지금 뭐 경주에 사는 제 친구 교장선생님이 전화가 왔는데요. 지난주에도. 경주가 지진이 나고 나서 여진이 한 500차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주가 1급지였는데 교사들이 가고 싶은 지금 다 딴 데로 가려고. 자기도 무서워 못 살겠대요. 500번 정도 여진이 일어나니까 사람 미치겠대요. 이 트라우마라는 게 엄청나답니다. 스티브 호킹이 그랬죠. 앞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천년안에 끝날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욕망을 극대화하고 에너지를 남발하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홍수니 뭐 엘니뇨 현상이니 이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저는 생태교육을 해야 된다. 생태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뭐 쓰레기 분리를 잘하고 뭐 샴푸를 뭐 환경 샴푸를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간디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진정한 문명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내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자본의 사회 속에서 어쩌면 나는 별로 필요한 것이 없어. 사랑이 있으면 돼. 유대관계가 있으면 돼. 커뮤니티가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간형,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아마 앞으로 이제 파이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데 직장에 취직하고 저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나 시장이 부패했지 않습니까? 국가나 시장이 부패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마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속에서 그런 어떤 생태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지역을 가꾸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를 좀 만드는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세월호 유족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 후회되는 게 한마디 있다면 자기 딸에게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행복했다는 말을 못 해줬다는 겁니다. 그 존재만으로 귀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교육의 대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말고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거고 아이들은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공부라는 틀을 통해서 학교라는 틀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행복하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다면은 저는 답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얘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집중해 보면 내가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많은 것들을 또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학교의 형태는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진화하거나 다른 형태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천에서 교육을 맡으신 분들이 지역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이 지역에서 꿈을 같이 꾸어야 될 아이들을 좀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참 그야말로 진짜 순천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마치겠습니다.